혹시 최근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세대 실손보험은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환 안 하면 손해입니다. 보험사에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상담을 하다 보면 왠지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드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1세대 실손보험 정말 전환해야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60 인생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1세대 실손보험 유지대, 3세대 실손보험 전환,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수치를 통해 분석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면 보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유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1세대, 2세대, 3세대 무슨 말일까요?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을 말합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고 입원과 통원 모두 100%에 가까운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이전 가입한 표준화 실손보험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10%에서 20%이고 보장 범위에 약간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부터 도입됐고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3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세대 실비보험 대비 보장 항목의 제한도 확대되었습니다. 특약 구분도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가 많을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는 할증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로 비교해 볼게요. 서울에 사는 68세 남성 박영수님은 2008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7만 1,000원 수준이고 최근 3년간 병원 이용이 거의 없어 보험금 청구 이력도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꾸준히 박영수님께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1세대 실비보험과 3세대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하며 3세대 전환 시 월 28,000원으로 줄어든다고 권유했죠. 처음엔 당연히 전환이 이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고 내용을 들여다보니 보장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세대 실손은 입원비, 수술비, CT, MRI, 항암 치료비까지 거의 모든 항목이 자기 부담금 없이 보장되는데 3세대는 같은 항목을 보장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고 연간 보장 한도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수님의 말입니다. 지금은 병원을 안 가니까 싸 보이지만 앞으로 병원 갈 일이 많아질 나이에 보장이 줄어들면 결국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 사례도 볼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2세 김선희 여사님. 이분도 2007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보험료가 월 15만 4천원까지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부담돼서 3세대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전환 후 보험료는 월 4만 7천원, 무려 10만 원 이상 절약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여사님은 지난 5년간 병원 이용이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전환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사례는 모두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현재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빈도. 1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이 많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1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편이고 앞으로도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면 3세대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료 부담 여력.
월 보험료가 1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약 정리 또는 적절한 전환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1세대 실손의 암진단비, 수술비, 실효성 낮은 운전자 특약 등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만 줄여도 보험료가 20-30%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향후 의료비 지출 가능성. 7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암,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치료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드는 병이 발생할 경우 1세대 실손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지만 3세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꽤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3세대 전환을 계속 권유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보험사의 손해율 때문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수준이 높고 청구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고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선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전환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는 유지하는 것이 옳고 누군가는 전환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험사 말만 믿고 무작정 전환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보험의 보장 내역을 분석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환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1세대에서 3세대로의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입니다. 전환 후 상황의 변화로 다시 1세대로 돌아가고 싶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험사들은 3세대로의 전환을 계속 유도하고 있지만 그 의도가 항상 고객 중심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 질병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어떤 차이가 날까요? 사례 1. 70대 남성, 무릎 연골 수술 및 도수 치료 진행. 치료비 약 160만 원. 1세대 실손은 약 152만 원 환급. 3세대 실손은 도수 치료의 경우 특약 가입 시 보장되고 자기 부담금 공제 후 약 90만 원 환급. 1세대가 60만 원 정도 더 보상받게 됩니다. 사례 2. 65세 여성, 갑상선 정밀 검사 및 입원 치료. 총 진료비 110만 원. 1세대 실손은 약 95만 원 환급. 3세대 실손은 약 63만 원 환급. 결국 병원을 한두 번만 더 가도 몇 년치 보험료 차액이 상쇄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병원을 자주 가지 않거나 병력이 없으신 분들도 1세대 실비보험료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실비보험료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전환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실효 위기에 있는 경우. 두 번째, 과거 병력 등으로 보험료가 매년 폭등하는 경우. 세 번째, 실손 사용률이 낮고 앞으로도 병원 이용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경우. 네 번째, 자기 부담금이 올라가도 일정 비용만 커버되면 만족하시는 분. 위 네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매월 보험료의 부담이 큰 1세대 보험에서 부담률이 확 줄어드는 3세대 실비보험으로의 전환이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2025 국가검진 대상자이신 홀수년생분들은 국가검진 항목에 추가 항목들을 더해서 꼼꼼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검진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1세대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신 분들의 조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잘 알고 계신 경우가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암, 뇌출혈, 심장질환 또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둘째,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진료비 지출이 있으신 분들. 셋째,
도수치료나 비급여 항목 검사 등의 이용이 많으신 분들. 넷째, 자기 부담금이 큰 부담이 되시는 분들. 위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전환하지 마시고 꼭 1세대 실비보험을 지키시는 게 이득입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드립니다. 보험료만 보면 3세대 실손보험이 매력적이지만 보장 측면에서는 1세대 실손보험이 여전히 황금보험입니다. 특히 병원 이용이 작거나 앞으로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1세대를 유지하시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럼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보험료가 고민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첫째, 특약정리. 운전자 입원비 수술비 중 중복 항목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장은 정리해주세요. 둘째, 실비보험 외 다른 보험 리모델링. 보장 내용을 유지 또는 보완하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어 병원 이용이 많아질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3세대는 보험료는 낮지만 보장은 줄어듭니다. 내 건강 상태, 병원 이용 빈도, 가계 여건, 미래 의료비 지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60세 이후 인생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0인생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